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7일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공격에 우리 해경 고속 단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조업은 단순히 영해 침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민의 자산을 강탈하고 생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자 국민 불안, 안보 불안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 해경의 고속 단정이 침몰한 것은 주권 국가로서 국격과 공권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들 자존심이 공격받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 안전보다 윗분 심기 걱정하는 국민안전처, 정부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물대포를 쏘아대고 불법 중국 어선에게는 해경이 두들겨 맞는 현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의 제1과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최우선 과제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잘못된 대응에는 무응답으로 대처하다가 국격을 지키고 국민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무능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정부는 이제라도 철저한 책임 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경 고속 단정 침몰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 안전과 국격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잘못된 책임에 대한 규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새누리당의 국감 행태를 보면 측근 지키기, 방탄 국감을 넘어서 국회가 청와대 부속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국민의 편에 서겠다 약속했던 초심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는 미르재단 설립 초창기 임대보증금과 집기 구입비 수천만 원은 대체 어디서 났는지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끊임이 없습니다. 민생국감 하겠다고 복귀한 새누리당이 측근 비선 실세 지키고 비리 감추려 어제는 국감 파업, 오늘은 국감 파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생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국민을 위한 민생이 아니라 정권 민생, 측근 민생, 친인척 민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안보, 민생, 국민 통합 모두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모든 의혹을 밝혀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마지막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청와대로만 집중된 레이더 센스를 국민들에게 돌려 민생 생기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너져가는 민생 경제 살리고 불안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국정감사를 여러 번 진행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처럼 권력형 비리 사건이 모든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터져나온 국감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깊숙이 내부가 썩어 있고 권력 비선 실세를 중심으로 권력 이 국정이 상당히 농단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성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의 본질을 보면 청와대 수석발로 시작된 모금이 대기업과 정부의 해명과 다르게 자발성이 부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특정 대기업의 이사회에서 반대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반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오히려 사회이사들을 설득해서 30억의 모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것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차은택 씨의 권력농단, 이권 독점도 그 정황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해야 할 일을 미르재단에서 독점을 한다거나 또 특정 대기업의 광고를 절반 이상 독점한다거나 이게 다 이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 권력농단이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로 비선 실세로 주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 딸 문제가 전혀 해명되지 않을 뿐더러 관련된 증인들을 철저히 국정감사에서 블로킹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실랑이가 있었지만 이번 국감처럼 집권당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상임위에서 철저히 증인들을 채택을 막고 있는 이런 행태는 처음 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감추려는 집권당의 눈물겨운 노력, 헌법기관들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홍위병으로 전락한 그런 모습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후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국감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을 낱낱이 파헤치는 한편 전기요금제 개편, 통신요금제 개편, 또 가습기 특위 등 민생 전념을 다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 문제, 또 그동안 우리 당이 제기해왔던 수없이 많은 민생 대안들을 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해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 어선의 폭력, 불법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단속선, 고속단속까지 침몰시키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히 이건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서 진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압하고 있는 우리 경찰 단속선까지 침몰시키는 이런 어선들을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백령도 가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그러나 현재 해경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수천 척에 달하는 중국 어선을 도저히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군을 투입해야 합니다. 군을 투입해서 군은 봉쇄를 막고 단속은 해경이 맡는 이런 공동작전을 펼쳐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단속하고 있는 배를 단속이 시작되면 중국 어선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살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하는 배들을 도주하지 못하게 봉쇄해 놔야만 해경이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고 저항이 최소화된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군이 봉쇄하고 해경이 단속하는 이 이원 공동작전을 반드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강 하구에서의 단속도 민정경찰, 사실은 군이죠. 민정경찰이 투입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무장한 군이 봉쇄하지 않고서는 이 계속되는 이 중국 어선의 살상 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 이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지시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 항의하고 한편으로는 최고 수준의 단속을 해나가야 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사입니다. 예,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마이크 어디로 갔어?
근데 마이크 어디로 빼버리는 예, 국정 강사가 정상화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에게 일주일간 새누리당이 보여준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야당의 미르 K스포츠 관련 자료를 모르쇠로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둘째, 두 재단과 관련된 증인 채택 요구를 완벽히 봉쇄했습니다. 셋째, 코미디 같은 방송인 김재동 씨 증인 출석 요청과 MS 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냐는 황당하다 못해 기가 찬 질문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의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매도해 그 핑계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이유를 국민들은 이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두 재단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두려워 시간을 끌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의 비정상의 일상화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최소한의 대정부 견제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사실로 확인돼 가는데도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미르와 K스포츠 관련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어느 누구도 법에서 규정한 자료를 제출해 정부가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입법부 일원으로서 얘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무너뜨렸습니다. 정경련과 재벌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르 K스포츠 관련해서 국민의 대표인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새누리당은 당장 정풍운동에 돌입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부터 새누리당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대로 갈 경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동반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르 K스포츠와 관련된 청와대 개입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새누리당은 최순실과 차은택 씨의 증인 채택을 적극 협조해 줘야 될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골든타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북한의 돌발 행위 발생에 우려가 있습니다. ICBM이든 핵실험이든 그 어떤 도발도 매우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며 당장 그 어떤 도발 의도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도발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시키고 북한이 스스로의 말처럼 6.15 선언과 14선언을 존중하겠다면 그 어떠한 도발 행위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추가 도발한다면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 국내 일각에서 선제 타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취할 수 없는 선택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제 타격론, 남한으로 오라, 핵무장론 등 국민 불안 증폭시키고 한반도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정부와 여당의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에 대해 역시 심각한 우려를 전합니다.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6.15 공동선언 그리고 14 남북 정상선언의 합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을 비롯해 동북아 전체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낼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하고 평화를 견인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2005년 참여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하여 풍요,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을 뜻하는 10월 10일로 지정한 후 11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며 축복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를 갖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임에도 아이를 잉태한 모든 임산부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도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 태어난 신생아 수가 21만 5,200명이고 이는 작년 대비 1만 2,900명 감소한 것으로 역대 최저 신생아 수였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운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임신한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살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임산부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은 북한의 노동당 창당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불안을 느끼고 온 나라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더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 저출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리스크로 안보와 함께 저출산을 꼽고 있습니다. 2006년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국을 첫 번째 인구 소멸 국가로 지목했던 경고가 눈앞의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 이상을 쏟아붓고 있으나 오히려 역행하는 출산율을 보면 출산 기피 원인은 무시한 채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책만을 내놓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애 주기별 종합 육아 서비스 지원 체계에 대해 좀 더 촘촘하고 치밀하게 설계를 보완해야 하고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북한의 위협만이 아니라 저출산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안보에 방심해도 되는 날이 없듯 1년 365일 내내 임산부가 가장 존경받고 가장 배려받고 가장 지원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1년에 그 많은 날 중에 임산부의 날을 모든 국민이 국경일처럼 기억하는 날이 우리가 저출산에서 탈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